그냥 좀 버티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잘 안 가요. 산부인과 가는 거가 싫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질염이 진행이 돼가지고 점점 염증이 몸 안으로 퍼지게 되는데요. 심한 경우는 이제 아예 골반 장기가 염증으로 다 떡이 돼가지고 우선은 이제 산부인과에 3대장이 있으시죠. 질염, 무월경, 그다음 부정출혈. 일반적으로 여성의 75% 이상이 평생 질염을 겪을 정도로 질염 환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최근에 레깅스라든가 좀 타이트한 옷도 많이 입고 이러다 보니까 질염은 정말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질염하면 보통 지저분해 아니면 이 친구 되게 성적으로 액티브한가 보다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질염은 그렇게 간단한 질환이 아닙니다. 정말 원인도 다양하고요. 꼭 성생활과 연관이 없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질염은 질에 생기는 염증인데요. 우선 질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은 되게 특이하게 외부랑 통기가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골반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오염된 공간이랑 우리 몸 안에 무균 상태의 공간과 연결을 해주는 통로가 되는 곳이다 보니까 이 공간을 산성으로 유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pH가 3.0 정도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락토바실루스, 우리가 쉽게 유산균이라고 하는 정상 상재균이 질 안에 살고 있습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는 이 유산균들이 이 안에서 군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면역력이 떨어진다거나 감기 걸리고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또는 성생활을 좀 많이 한다거나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이쪽에 pH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유산균들이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정상 상재균에 의한 염증이 생기거나 또는 성병에 의한 세균이 증식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른 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염증이 발생하게 되는 게 바로 질염입니다. 증상은 되게 다양한데요. 무증상부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것만큼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우선은 무증상은 무증상이고 증상이 나타나는 거는 우선 정말 역한 냄새, 이건 정말 불편한 느낌이고 가려움증, 따끔따끔한 느낌, 두부 으깨 놓은 것 같은 코티지 치즈 같은 덩어리진 분비물이 뚝뚝 떨어진다던가 누런 분비물, 콧물 같은 고름 같은 분비물이 나온다든가 녹색에서 연두색, 회색 분비물이 나온다던가 정말 다양한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는 외음부에 수포, 물집 같은 게 생기거나 궤양이 생기거나 그런 이상한 병변 같은 게 생기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제가 환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질염이 자주 재발하는 친구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금방금방 나으면 저는 굳이 안 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그 균이 상재균이 아니라 재수가 없게 성병에 의한 균이라면 그러면 정말 큰일 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진짜로 골반염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판단을 좀 저희가 해줘야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저는 좀 뭔가 이벤트가 있었을 경우에는 꼭 병원을 방문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벤트가 없다, 그런 이벤트가 없고 그냥 질염이 경미하게 그냥 자주 재발하는 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질이 있는 한 여성들은 감기 같은 거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만약에 너무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기본적인 컨디션 관리 같은 거 조금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벤트가 만약에 있고 찝찝하다 하시면 그냥 버티시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을 오셔야 됩니다. 많은 경우가 사실은 자기의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다시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한 이제 산부인과 가는 거가 싫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버티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잘 안 가요. 그럴 경우에 이제 질염이 진행이 돼가지고 점점 염증이 몸 안으로 퍼지게 되는데요.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거는 첫 번째는 비뇨생식기계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방광염, 그다음에
신우신염, 그러다가 이제 폐혈증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무섭죠. 또는 이제 자궁 쪽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염, 내막염, 난관염, 골반염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골반강으로 퍼져버리게 되면서 간까지 염증이 생기는 피츠휴 커티스 신드롬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 심해지면 불임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만성 골반통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또는 배 안에 농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나중에는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나중에는 꼭 성전파성 질환이 아닌 그냥 조그마한 잡균, 그런 잡균으로 인한 염증이 쬐끔 발생해도 심각한 골반통이 발생해서 툭 하면 배가 아프고 골반이 아프고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요. 난관이 다 망가져가지고 임신하려면 이제 무조건 시험관, 그렇게 해야 임신이 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네. 골반염으로 오셔가지고 난관 쪽에 농양이 생긴 분들도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도 종종 봤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입원시켜가지고 주사항생제 치료로 했었고요. 심한 경우는 이제 수술해서 복강경으로 봤었는데 아예 골반 장기가 염증으로 다 떡이 돼가지고 그거를 분리하는 수술도 제가 들어가서 했었고 꽤 고생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요. 상재균에 의한 질염, 그다음에 성매개성 감염, 이게 조금 우리 일반 분들한테서는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기가 좋은 분류인 것 같아서 이렇게 먼저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상재균에 의한 질염이라고 하면 이거는 모든 여성이 다 가지고 있는 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거는 성병이 아니다. 즉 파트너는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은 유산균이 99%의 질에 있어야 되는 건데 상재균은 보통 1%만 존재합니다. 근데 면역력이 떨어진다거나 정상적인 성생활, 즉 뭐 질내사정이라든가 아니면 반복되는 질세척 이런 거에 의해서 pH 3.0이 깨져버립니다. 질안이 중성이 될 경우 정상 상재균이 과증식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특히 이제 만약에 우리가 질내 사정을 반복해서 했을 경우에는 남성의 이제 정액 같은 경우는 pH가 알칼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산성과 알칼리가 섞이면 뭐가 되죠? 중성이 되죠. 그럼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균은 가드넬라 질염, 그 다음에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이라는 균, 칸디다 알비칸이라고 하는 곰팡이성 질염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성병이 아니에요. 컨디션이 저하되거나 그러면 자주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증상이 있을 때마다 약을 잘 드시면 됩니다. 이런 균의 증상은 우선 특징적으로 가드넬라 같은 경우는 냄새가 생선 비린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매우 흔하고요. 성관계가 전혀 없는 아이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누런 콧물 같은 분비물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에 의한 질염은 특히 방광염을 자주 일으킬 수가 있고요. 칸디다에 의한 그런 곰팡이성 질염 같은 경우는 두부 으깨놓은 것 같은 뚝뚝 떨어지는 두꺼운 분비물을 야기를 하고 매우 가렵고 따끔거리는 자결감이 특징입니다. 주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매우 피곤한 상태에서 잘 발생하고 이런 칸디다가 자꾸 반복되는 경우에는 에이즈 환자 또는 임신 상태 또는 당뇨가 있을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가드넬라나 아니면 유레아 플라즈마는 얘네가 세균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항생제를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칸디다 같은 경우는 곰팡이, 진균이기 때문에 항진균제를 복용을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는 성매개성 감염에 의한 질염, 얘네는 뭐다? 성병,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성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옮은 겁니다. 파트너랑 같이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류가 어떤 게 있냐? 가장 흔한 거 클라미디아, 그 다음에 트리코모나스, 그 다음에 매독, 임질, 거기다가 헤르페스 질염 등이 있습니다. 먼저 클라미디아, 트리코모나스 이런 애들은
무증상인 경우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다른 상재균에 의해서 증상이 있어서 왔는데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증상이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그냥 비특이적입니다. 분비물이 그냥 이상하거나 약간 가렵거나 이 정도입니다. 안에 저희가 실제로 내진을 했을 때 특징적인 증상들은 있습니다. 자궁 경부가 약간 딸기처럼 빨갛게 까져 있는 경우가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환자가 인지를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거는 몰라요. 특히 클라미디아 같은 경우는 치료를 안 할 경우에는 1년 안에 금방 골반염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빨리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헤르페스 질염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수포, 물집을 일으켜요. 남자들도 음경 같은데 물집이 생기거든요. 물집이 터지면 너무 아픕니다. 매우 심한 통증이 생기고 초기 감염 때는 감기나 독감 걸린 것 같은 그런 전신 증상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헤르페스는 한 번 걸리면 완치 안 됩니다. 평생 가져가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면 자꾸 재발할 수 있습니다. 단 이 헤르페스는 약의 반응을 좀 잘 해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 금방 들어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자꾸 면역력이 떨어지면 자꾸 재발하기 때문에 평소에 면역력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얘가 발현이 됐을 때는 성관계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쉽게 파트너한테 옮길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간혹 이 헤르페스가 생겼을 때 좀 되게 좌절하고 죄책감에 휩싸여가지고 나는 이제 평생 섹스를 하면 안 되나 막 이렇게 되게 우울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조금 위로의 말씀을 드리자면 헤르페스는 논문에 나와 있기로는 전 인구의 40%가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만 그런 게 아니고 너무 흔하게 깔려있는 성병입니다. 뭐 굳이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죄책감에 빠져 있거나 소위 말하는 문란한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갱년기가 되면 또 위축성 질염이 생기는데요. 요거는 감염에 의한 질염은 아니고요. 질 자체가 폐경이 되면서 난소에서 나오는 여성 호르몬이 더 이상 안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질 점막이 점점 말라가지고 이제 완전히 막 쪼그라들게 돼요. 진짜 얇게 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질 안에 있는 산성도가 유지가 잘 안 되게 돼요. 산성도 유지가 안 되면 염증이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산성도를 유지를 못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염증이 바로 위축성 질염이에요. 그러다 보니 치료가 뭐다? 부족한 에스트로겐을 채워주는 게 치료입니다. 우리 몸에서 에스트로겐이 아예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스트로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위축성 질염이 계속 있는 분들은 평생 에스트로겐을 지속적으로 채워줘야 되는 게 조금 불편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오시게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 이제는 히스토리 테이킹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험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묻게 되고요. 왜냐하면 성경험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내진을 할지 말지가 결정이 됩니다. 저희가 뭐 프라이빗을 침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산부인과는 성의학과 관련이 있는 과기 때문에 안쪽에다가 기구를 넣을지 질 안에다 넣을지 말지 이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성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저희가 내진을 할 수 없죠. 근데 성경험이 저는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질 안을 보는 질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둥이처럼 생겼는데요. 그거를 질 안으로 되게 조심스럽게 넣어가지고 벌린 다음에 질 분비물 상태, 자궁 경부 이런 거를 다 살펴가지고 본 다음에 질 분비물을 얻어가고요. STD 12종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거기에는 일반적인 상재균들, 그다음에 성병에 의한 그런 균 포함한 12개의 균들을 보는 검사인데요. 보통은 이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보험이 되니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검사고요. 충분히 우리가 의미 있게 균을 다 검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이상 검사를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은 하고요. 이제 균에 따라서 타겟팅 해가지고 이제는 정확한 항생제 또는 항진균제 또는 항바이러스제를 선택해서 복용을 하시게 됩니다.
이게 질염이라는 게 꼭 성생활하고만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주무시고 운동 열심히 하고 식단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술도 웬만하면 너무 자주 마시는 거 지양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 친구들 너무너무 깔끔하게 잘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질 세정제 되게 많이 사용하세요. 근데 질 세정제 사용하실 때 외음부만 세척하셔야 됩니다. 질 안쪽까지 세정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그거는 절대 질염을 더 많이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니까 꼭 금기입니다. 그건 절대 금기입니다. 외음부에 있는 부분만 깨끗하게 세정하시고 잘 헹궈 주시면 되고요. 성관계 할 때도 조금 위생적으로 깔끔하게 해주시는 거 그런 거는 조금 추천해 드리고 충분한 휴식 이런 것들도 잘 유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타이트한 옷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입으시고 나서 집에서는 좀 헐렁한 옷 같은 거 많이 입으시고 집에서는 오히려 속옷 같은 거 안 입으시는 거 저는 더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질염과 되게 밀접한 질환 바로 당뇨입니다. 당뇨가 정말 질염과 떼놓을 수 없는 질환이거든요. 당뇨 같은 경우는 칸디다라던가 헤르페스의 재발률을 매우 높이게 되고 특히 단 음식 자체가 이 질내 환경을 즉 pH를 깨트리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 음식 정말 안 좋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디저트 정말 좋아하잖아요. 사실 저도 빵 뭐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요. 몸에서 혈당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질 안에는 되게 혈관이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질 내 pH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때 이제 락토바실루스 유산균들이 제대로 활동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면서 오히려 곰팡이, 칸디다 알비칸들이 더 살기가 좋아지는 환경이 되고 그로 인해서 곰팡이성 질염이 매우 잘 재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단은 좀 건강한 식단으로 항상 유지를 해주시고 디저트류는 좀 가끔씩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정말 아직까지 결론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우리 환자분들 내진을 했을 때나 관리해드리는 것 좀 도움을 드렸을 때 도움이 된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논문에서는 음모 자체가 우리가 성관계를 했을 때 균들을 좀 막아주는 버퍼 역할을 한다라는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개인의 호불호에 맡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위생 상태만 깨끗하게 한다면 사실상 질염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통계적으로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여름에 환자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Y존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겹치고 우리 여성들이 항상 다리를 오므리고 있는 곳이잖아요. 또 헤어도 원래 자연적으로 있는 곳이고 기본적으로 정상 상재균들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온다습한 그런 환경에 좀 더 취약하고 세균 증식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어서 이런 여름에 좀 더 감염 환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 같고요. 여성 청결제를 매일 쓰는 것 자체는 좋은 제품, 확실하게 pH가 산성인 제품을 잘 골라서 올바른 방법으로 쓴다면 염증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단 pH가 제대로 맞춰지지 않은 제품을 질 안으로 세정을 한다면 그때는 염증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보통 여성 청결제라는 게 외음부 세정용으로 나오거든요. 안으로 쓰는 것들이 가끔 나오기는 하는데 저는 굳이 그것까지 사용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외음부 쪽만 잘 세정을 해주시면 되고 여성의 몸이라는 게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 안쪽은 저절로 여성의 분비물들이 이렇게 내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외음부에 있는 노폐물들만 매일 잘 깨끗하게 세정만 해주시면 그러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성 청결제는 매일 사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질 유산균은 어느 정도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이게 치료제는 아니기 때문에요. 이거를 맹신하셔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영양제인 거고요. 직접적으로 또 질 안에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경구로 섭취해서 간접적으로 효과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먹는다고 해서 내가 질염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 또 막 맹신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같이 좀 서포트 해주는 의미로 고려를 해주시고 혹시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질염은 결국에는 원인균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에 맞는 정확한 약을 사용함으로써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질 유산균만 먹어서 낫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가 관리해서 다 무조건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반드시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질염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요거는 당연히 성적인 생활에서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개선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음주를 너무 과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너무 바쁘게 산다던가 이런 것들 조금 조심하시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병원 오셔가지고 항상 질문하시고 그렇게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